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테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제 영상을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막 제 영상 때문에 수익을 보고 계시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이 본질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또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이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좀 요청을 주셨습니다. 핵심 정리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뭐 단어도 어렵고. 그래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왜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좀 계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저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이제 주말에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기존 영상에 이제 찍어드렸던 내용들 있죠. 이제 펩트론 영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내용을 빠짐없이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이 썸네일에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리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내용은 좀 제외를 하고요. 오늘은 일단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위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핵심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떨려요.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중간에 했던 말을 할까 봐 떨리기도 하고 빼먹을까 봐 떨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부터 조금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왜 유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릴리랑 엮였기 때문이에요. 릴리. 자, 그런데 릴리는 처음부터 유명했을까? 아니죠. 원래 우리가 만년 1등 기업은 어디였냐면요. 누구나 아는 그 존슨앤존슨 알죠? 그 로션으로 유명한 그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왜 1위에서 뺏기고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을까? 자, 우리 이 비만 치료제라는 시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업적인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려면 시장의 사이즈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약을 개발하는데 얼마만큼 어려운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어려운 약을 개발해서 많이 팔아야 돼. 그래야만 이제 기업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2030년에만 180조. 이 시장 사이즈가 180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당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합병증 이런 병증을 포함해서는 무려 시장이 500조에서 600조로 지금 엄청나게 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아니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어떠한 병에서도 없던 시장의 사이즈예요. 사실상 암을 제외하고 뭐 심장, 폐암, 당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장 사이즈의 크기가 100조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금 약이 없어서 못 파는 이 와중에도 22년도에 이미 28조 원을 기록을 했고 30년은 이게 지금 4~5배가 늘어서 180조 그리고 추가 병증까지 포함을 하면은 600조 시장으로 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치료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번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매출은 미친 듯이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만약에 대한 열풍은 정말 최소 몇 년간은 간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지금 반려동물까지 이제 비만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지금 몇 년만 지나면은 정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비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의 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비만 관련주들의 열풍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다. 자, 그리고 이 비만약이 잘 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비만약의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매출도 굉장히 파이가 커지고 있지만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효과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다른 약에 비해서 이 효능이 정말 몇 퍼센트가 빠졌는지 이게 굉장히 좀 명확하게 나와요, 수치로. 그리고 이 비만약은 비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난임 치료, 막 치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지금 파킨슨까지 효과가 확인이 되면서 정말 바이오 역사상 이런 만병통치약이 없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상 만병의 근원이 이제 비만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 몇 년간은 이 시장의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 커졌죠. 자, 우리가 상상을 막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매일같이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 아, 그냥 약만 먹어서 주사 한 방 맞아서 빼줄 수 있는 약이 있으면. 그쵸? 근데 그 약이 이제 나왔다니까? 누구나 상상만 했던 게 정말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얘네들이 오히려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에코프로 열풍 있었을 때 에코프로 때문에 시장이 오르고 내려갔듯이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이 오르고 내려가듯이 이 비만 관련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하고 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릴리하고 이제 엮이고 있잖아요, 펩트론이. 자, 그래서 이제 릴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시가총액으로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 순위가 이제 2024년 6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릴리가 1,200조, 노보노디스크가 그 절반 600조 정도 되고요. 이제 존슨앤존슨이 500조 정도 돼요. 자, 그리고 4위가 머크 300조 조금 넘습니다. 자, 근데 노보노는 유럽 시총 1위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머크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항암제를 장악하고 있는 그 우리 알고 있는 알테오젠과 엮인 기업 키트루다. 이 기업보다도 지금 시총이 거의 4배 가까이 큰 기업이랑 펩트론이 엮인 거예요. 그냥 정리가 끝난 거야, 릴리로. 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리포트를 작성해 주신 펩트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리포트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명대사가 있어요. 릴리요, 여러분, 릴리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정토방에서도 거의 성지글이 되고 있는데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똑같습니다. 릴리예요, 릴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엮인 기업이 이 펩트론이기도 해요. 사실상 이 노보노라는 기업이랑만 엮여도 정말 완전 땡큐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릴리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일단은 릴리하고 이 노보노 디스크가 비만 시장에 이미 80%에서 90%를 선점을 했고 앞으로도 장악해 나갈 거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이고, 현재로서는 이변이 없는 이상 이 시장은 크게 판도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회사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화이자, 암젠 이런 애들이 이 10%, 20%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하고 엮이지 않는 이상 솔직히 이 10%, 20% 시장을 나눠 먹기에는 그렇게 판이 크지는 않죠. 근데 원래는 얘가 원래 우위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미 릴리가 처방 건수부터 시작해서 젯바운드로 위고비를 확실하게 지금 꺾어버리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우리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 이걸로 격차를 크게 벌릴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릴리 입장에서는 얘한테 독점 계약을 원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알테오젠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경쟁사 노보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안 한다? 이거는 릴리가 정말 미치지 않은 이상 그럴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뒤늦은 그림이긴 하지만 행여 추후 주가 릴리랑 이렇게 막 도점이냐 비독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흔들릴 때는 우리는 무조건 이거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G2G 바이오하고 특허 관련해서 일단 얘가 이제 릴리랑 엮인다는 가정하에, 릴리랑 성공한다는 가정하에는 G2G 바이오가 여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 G2G 바이오하고 관련된 특허는요, 이 PT403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노보노 디스크하고 이제 MTA를 체결했던 부분. 근데 지금 릴리하고는 뭐 한다? 이 PT404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일부 이제 총토방에서 막 아는 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G2G하고 막 소송 중이어서 릴리랑 못하네 마네 하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이제 찾아본 부분이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문제가 없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왜냐면요, 이 G2G 바이오는 펩트론의 연구소장이 퇴직을 한 후에 설립을 한 회사예요. 따로 이제 좀 차린 회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펩트론이 이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직원이 차린 회사에서 동일한 이제 특허가 나오거나 유사한 이제 특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법상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제 최근 관련 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요, 원천 특허 발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뭐 G2G 바이오가 시간 끌기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오히려 시간 끌기 나오면서 이에 대한 소송 관련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어차피 펩트론이 이길 거기 때문에 미리 매수 타점을 좀 봐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펩트론의 주가 예상 목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모든 부분이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좀 이루어진다면은 일단 첫 번째, 기술 이전이 있겠죠. 이 기술 이전 계약 체결만으로도 일단은 2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 시총 3조 5천억에서 5조 정도, 이 사이는 무조건적으로 찍어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 상승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타이밍을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중간중간 이제 투자 경고나 뭐 투자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어느 정도 써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하기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쳐올릴 가능성이 높다. 언제처럼? 알테오젠처럼.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플랫폼 기술로 다른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하고 기술 이전을 확대하거나 그리고 추가적인 이 약물을 동시에 개발할 경우에는요. 시총 5조에서 10조는 그냥 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비만 치료제가 시판 후에 정말로 막 열풍이 나고 이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 때는요. 정말 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게 나오면은 이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릴리가 지금 시총이 1200조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 안에서 펩트론의 주력 제품군의 핵심 기술이 적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시총 뭐 20조가 그렇게 높은 금액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테오젠이 10배 가기 전에 제가 정말로 이 종목도 열심히 찍었던 종목인 거 제가 인증을 좀 해드렸었는데 저는 이때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알테오 오늘도 신고가 찍었잖아. 제가 이거 4월부터 찍어가지고 6월 달에도 여기서 올라갈 때도 35만 원은 무난하게 찍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펩트론에 대해서 이제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600조라는 시장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알테오젠을 가볍게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이 되지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게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우리가 단기로 볼 게 아니라 여러 번 좀 끊어 먹으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이미 금요일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지는 다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금요일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대응에 있어서는 금요일 영상에 다 브리핑을 드려놨기 때문에 금요일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 영상이에요. 자,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경영진의 생각과 각오를 읽으세요. 다음 주에 일단 매도 준비, 재매수 타점이 어디인지 언제쯤 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펩트론이랑 이제 같이 매매할 종목으로 제가 HLB도 찍어드리고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주말 영상이라도 좀 한 번씩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뭐 차트적인 부분이나 최근 상황이 아니라 뭐 주말이기도 하고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봤는데 또 질문이 들어온다면 주말에 이렇게 간간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영상을 보니까 또 굉장히 좀 동일한 분들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정말 이렇게 힘나는 이렇게 뭐 주식 유튜브 중 최고인 듯 이런 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진짜 이런 글을 보고 똑같은 내용을 정말 못 찍겠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좋은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기 전까지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댓글에 펩트론 가자, 차티스트 파이팅 이런 거 좀 남겨주세요 부탁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댓글이 좀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요. 제가 확인 후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본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구독자님이 요청해서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펩트론 설명할 내용이 막 크게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유중 일정에 대해서도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일정 그리고 뭐 신주인수권 매매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메인 디시 1번, 2번 정도 나왔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5, 6번 메인 디시까지 알차게 먹고 우리 마지막으로 수익까지 디저트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